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한희영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실천력인 국가정보는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국가정보 활동 영역 중에서 매우 급속하게 변모되고 있는 사이버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이버 세계의 정의로는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 표준 이론에 따르면 사이버 세상을 육, 해, 공, 우주에 이은 제5의 전장으로 일컬어집니다. 자, 제5의 전장 사이버 세계의 정의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사이버 세계는 사이버 세계 없이는 물리적 세계도 작동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한테 다가와 있는 명백한 또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 고위 법률보좌관인 스테판 프레스터는 물리적 세계를 기준으로 했던 법 이외에 별도의 사이버 관련법이, 더 나은 국방 관련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적으로 물리적 세계에서는 예컨대 연평해전이라든가 천안함 폭침 사건처럼 북한이 우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무력 도발했으면 이걸 전쟁 선포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무력에는 무력으로 대항하는 거가 전쟁법의 대원, 전쟁 선포에서 무력으로 대항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이버 세계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공격을 물리적 세상에서의 전쟁 선포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 법률가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죠. 자, 제5의 전장이 되어버린 사이버 세상과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우리 사회 지도자들 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과연 1948년, 49년 출간된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 대형 빅브라더는 오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감시자를 의미하는 빅브라더가 와서는 불행한 세상이다. 사생활은 없어진다. 더 이상 인권 우리가 숨을 데는 없다고 그러면서 절대로 빅브라더는 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조지 오웰은 1984년도면 빅브라더가 온다고 그랬는데 과연 오늘날 빅브라더가 안 왔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발행과는 다르게 전 세계는 이미 전자적 감시망 체계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에슐론 체계라고 합니다. 에슐론 체계는 전 세계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넘나드는 무선 녹화, 이메일, 전자메일, 전자통신, 전화통신을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전자적으로 감청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에셜론 체제죠. 자, 그 중심에 있는 미국의 국가안보국이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의 미션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원하면 듣는다가 미국 국가안보국의 국가안보국이라고 하는 정보기구의 이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셔널 레코네이션스 오피스라고 얘기해주는 미국 국가정찰실의 미션은 뭐냐면 원하면 본답니다. 이렇게 지구는 원하면 듣고 원하면 볼 수 있는 이러한 과학기술 문명 체계로 들어가 버린 거죠. 나나 여러분이 비밀을 지킨다라고 해서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국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중국은 더욱 심각합니다. 중국은 수년 동안 무려 178조 원을 들여가지고 정보도 그냥 정보가 아니라 대정보, 다칭바오라고 합니다만 다칭바오 체계를 2013년에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국가안전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칭바오는 자국 내의 모든 전자 시스템을 다 엮어가지고 자국을 주로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IT 기술의 사이버 세계의 특성상 저 다칭바오는 중국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북한, 대한민국, 일본, 러시아, 동남아시아까지 다 커버될 거라고 보는 얘기죠. 중국판 원하면 본다, 중국판 원하면 듣는다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웃나라 중국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사이버 세상에서 중국이 무법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명합니다. 소위 말해서 유령망이라고 번역되는 고스트넷을 구축해서
전 세계 최고 지도자의 비밀 사저까지도 감청을 시도했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이념을 초월해서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불란서는 그들만의 전자적 지구 감시 체계인 프렌체런을 가동하고 있죠. 영국의 GCHQ, Government Communication Headquarter라고 번역되는 정부 통신 본부는 어떨까요? 러시아, 독일, 일본, 북한 잠깐 볼까요? 독일은 전통적으로 사이버 강국인 건 틀림없습니다. 독일의 연방정보보호청은 일찍이 정보 세계에서는 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가장 보안이 강력하게 쳐져 있다라고 하는 스위프트 네트워크에 2번이나 침투한 사이버 강국이 독일입니다. 스위프트 코드는 우리가 자금을 해외에 송금할 때 마지막 넣는 비밀 체계인데 이 막강하게 걸려있는 암호 체계를 깨고 보안 체계를 깨고 독일은 전 세계 자금의 흐름을 봤다는 거죠. 이거를 정보학에서는 독일 정보기구는 전 세계 무형의 경제 질서에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스라엘, 이란 역시 사이버 강대국이죠. 북한은 일찍부터 인터넷의 중요성, 사이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북한의 그러나 방향성은 명백합니다. 북한의 사이버를 통한 방향성은 남한의 선동과 거짓말을 유입해라. 남한사회의 혼란을 조장해라. 이거가 바로 2000년대 초반 김정일의 유명한 교시 인터넷은 보이지 않는 총이다. 이 교시에 따른 거죠. 오늘날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남한을 향해서 무차별적인 거짓말과 선동의 해방구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예전처럼 북한은 무장 공비를, 무장 간첩을 굳이 난수표라든가 공작금이라든가 장비를 동원해서 무장 공비를 파견을 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간첩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들어오고 있고 사이버 세계를 통해서 간첩 활동이 다 가능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정원이 잘못 대응했던 거가 댓글 사건일 뿐이고요. 북한의 사이버 전쟁 능력은 그림자 전쟁 수행력은 미국 FBI 평가에 의하면 세계 3위라고 하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해올 때 북한이 사이버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국방 정보, 경제 정보, 그다음에 건설 정보, 국민의 사회 문화 정보, 나나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파헤치려고 하는 것을 누가 막아줘야 돼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막아줘야 되는데 우리의 국가정보원이 그럴 역량이 되고 그를 뒷받침해주는 법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가요? 해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미 눈치 빠른 독자는 눈치를 알아차렸을 것 같습니다만 조지 오웰이 예언했던 빅브라더가 온 걸까요? 안 온 걸까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빅브라더, 감시자, 마청, 큰형은 이미 온 세상입니다. 기술적으로 오고도 남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빅브라더의 주체가 우리가 아닐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면서 우리의 정보 수사기구가 우리의 사이버 세계를 감독 감시하지 않으면 우리 사이버의 순결성이 보장될 거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정보 수사기구에 손발을 묶고 있는 사이에 우리 사이버 공간을 누가 들여다보느냐? 중국의 다칭바오가 들여다보고 북한의 정찰총국이 들여다보고 러시아가 들여다보고 미국의 FBI가 들여다보고 독일이 들여다보고 이란이 들여다보고 사이버는 주인이 없는 세계지 않습니까? 사이버 세계는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 대한민국의 경찰, 대한민국의 검찰의 손발을 묶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순결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빅브라더의 주체가 우리가 못 될 뿐이고 우리의 사생활 영역은 다른 나라가 엿보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에 다 계류됐고 심지어는 미국의 인권단체도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만 1998년도에 아까 말한 에셜런 체계 그리고 2007년도에 탈론이라고 하는 이 전자감시 체계는 얼마나 무시무시했던지 이런 표현을 받습니다. 마치 옆집에서 나를 감시하는 것과 같아. 이러한 기술적 감시 체계를 가지고 미국 국가안보국이 테러 분자, 국가안보 사범을 적출하려고 했던 시스템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잘 알지만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의 프리즘 시스템, 프리즘이라고 하는 초정밀 광학 기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빗대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구촌에 더 이상 비밀 공간은 없다. 더 이상 사생활은 없다. 이러면서 스노든이 지금 러시아에 도망가 있지 않습니까? 푸틴의 비호를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만 손발이 묶여 있을 뿐이지 우리의 사생활 영역, 그걸 사이버 세상을 통한 사생활 영역은 전 세계가 이미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하나 그런 말씀드리면 우리는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문제를 가지고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아주 매우 수준 낮은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방송과 언론에서는 사이버 망명이라고 하는 우리만의 사이버 어사일림이라고 하는 우리만의 신조어를 외쳤습니다. 텔레그램이라든가 외국계 카카오톡에 망명을 가는 거가 사생활을 보호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외쳤죠. 사이버 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사이버 세상을 통해서 빅브라더가 왔는데 우리 카카오톡을 떠나서 다른 나라한테 넘어간다는 것은 도둑놈을 피하다가 강도 만나는 격이 되겠죠. 오늘날 에드워드 스노든이 적나라하게 얘기했듯이 더 이상 사생활 공간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손발을 묶는다고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고 우리의 사생활을 막을 수 있고 우리의 정보 수사기관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는 것만이 그나마 가능하게 우리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우리의 안전한 영역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사이버 세계의 입법 방향은 명백합니다. 사이버 세계에 통해서는 소위 엿듣는다고 하는 전자 감청, 그 다음에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가 요체죠. 그러면서 사이버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살인, 강도처럼 확정적인 사형에 처한다, 벌금 2억에 처한다, 징역 구류에 처한다 이렇게 확정적인 벌금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연성법, 소프트 입법이라고 그래서 법은 만들어주지만 그 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경고를 하고 제재를 하고 보고를 받는 이러한 입법으로 법을 만들어야지 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서 조직을 폐지하고 권한을 박탈하고 내부 고발자를 인정하고 이러한 내용의 법을 만들어서는 사이버 세계에서의 안보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가 사이버 안보 입법의 정의론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의 조화가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 조화를 이루는 거가 사이버 안보의 입법인데 이 자료에는 제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세계의 위험성을 잘 직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잘 알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그 어렵다라고 하는 로 저널의 편집장까지 지냈고 그다음에 시카고 대학교에서 헌법학자도 하면서 인권 변호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100%의 사생활은 없다. 100%의 국가안보도 없다. 비록 사생활 침해에 우려가 있을 것 같지만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이 사실 국가정보학이나 국가안보학에서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뉴스를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뉴스를 본지는 아시겠지만 미국 상원에서 오늘 미국 애국법의 연장법이 통과된 날입니다. 잘 알지만 미국 애국법은 2001년 9/11이 벌어지고 채 한 달이 되지 않아서 미국 의회를 통과했던 법으로 바꿔 말하면 국가안보 사범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부여했던 법이죠. 그 애국법에 대해서 미국 애국법인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미국 애국법은 단순한 명사가 아닙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좀 부정확한데 미국 애국법은 USA Patriot Act라고 그래서 U는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아메리카 반도를 strengthening 강화하고 uniting 결합한다. by Patriot. P가 provide입니다. 제공함에 의해서 A가 appropriate 적절한 tools 적절한 수단을 제공함에 의해서 어떤 수단?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테러리즘은 국가안보의 대명사거든요. 국가안보사범에. 국가안보사범, 테러리즘을 제압하고 저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함에 의해서 아메리카 반도를 강화하고 결합하기 위한 법이 이 미국 애국법이죠. 그래서 약칭이 USA 패트리어트 액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5년 한시법으로 제정돼서 그동안 연장이 됐다가 사실 6월 1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근데 하원에서는 통과했었는데 상원에서 다음 대권의 꿈이 있는 파울 의원인가요? 파울 의원이 필리버스터링을 하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미국 애국법은 연장되는데 실패했었죠. 사실 미국 국가안보가 안보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볼모로 해서 러시안 룰렛 게임을 벌였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치인들은 바보가 아니죠.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 애국법이 지켜주려고 하는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인권 침해 논란이 많았던 미국 애국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이거를 미국 자유화법, 프리덤 액트라고 바꿔서 오늘 통과시켜 줬습니다. 미국 자유화법의 내용을 보면 이름이 자유화법인데 연장된 애국법이죠. 자유화법인데 자유화법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국가보안법은 법도 아닌 정도,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법도 아닌 정도의 어마어마한 국가권력의 실질적인 활동 근거를 그대로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미국 자유화법이에요. 자유법이에요. 프리덤 액트예요. 자, 자유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이버 안보를 통한, 사이버 세상을 통한 자유의 침해는 더욱 극심합니다. 사이버 세상을 통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이미 빅브라더스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이 단순 명료한 세상에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동안에 그들만의 인권 수준에, 그들만의 인권 의식에 머물러 있어서 사이버 세계에 대한 입법을 게을리하고 사이버 세계에 대한 경각심을 소홀히 하는 사이에 우리의 정보가, 우리 정보나 수사기관이 지켜주지 못하고 중국의 정보기구, 일본의 정보기구, 북한의 정찰정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이 여러분이나 나의 사생활 정보를 다 가지고 가는 무방비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새로운 사이버 세상이라든가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정보 수사기관한테다가 관련된 법을 만들어주는 것은 권한을 주는 법이 아닙니다. 권한을 주는 거가 아니라 일을 맡기는 거죠. 어떤 일을 맡기냐?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새롭게 생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너네들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장수는 과연 누가 지켜주는가? 장수는 과연 지켜주는가? 누가 지켜주는가? 장수는, 여기서는 정보기구나 수사기구가 되겠죠. 장수는 어둠 속에서 적들과 싸울 때 그럴 경우에 가끔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장수를 지켜주는 거. 바꿔 말하면 정보나 수사기관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준 연후에 감독과 통제가 요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미국의 애국법이라든가 해외정보감독법이라든가 영국의 조사권한규제법이라든가 독일의 관련법 이상을, 우리가 얼마 전에 통과한 영국의 대테러법, 무시무시한 대테러법, 그 다음에 불란서의 대테러법, 이런 내용의 조항을 담아서 허울 좋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문제가 되는 조항은 빼버리고 새로운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 한국의 애국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가 제5의 전장이 된 사이버 세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